소리의 기본 단위는 헤르츠라고 이야기를 해요. 헤르츠라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,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소리가 한 번 1초에 진동하는 것을 그 1헤르츠라고 하는 거죠. 어쨌건 소리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소리에 있어서 그 소리는 1초에 약 340m, 뭐 수치 다 생각하지 마시고 340m를 날아간다고 했을 때 보통 우리는 1헤르츠가 340m라고 생각합니다. 1헤르츠의 길이가 340m예요. 그리고 10헤르츠는 그러니까 한 번 진동을 했을 때 1초에 한 번 진동을 할 때 도달하는 길이가 340m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러면 10번 진동을 했을 때의 그 표시하는 10헤르츠의 길이는 34m. 간단하죠? 100Hz면 3.4m, 뭐 1000Hz면 34cm,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, 간단하게 구하는 공식은 그래요. 뭐 3,400cm를 뭐 미터로 해도 상관없이 x로 나누면은 구하고자 하는 헤르츠가 있으면 그 헤르츠에 그 센치가 나오죠. 뭐 메타가 됐건. 쇼늘이 처음 들어오면 항상 처음에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. 그 헤르츠를 얘기를 한 다음에 헤르츠를 구해봐라. 뭐 종이를 주고 암산을 하고 구해보라고 하는데, 이걸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막 헷갈려 해요. 막 몇 헤르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, 왜 처음에 이걸 물어보냐면은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는 약간 다른 얘기이기도 하는데, 음향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, 지금까지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 숫자만 적어도 한 300명은 될 거예요. 뭐 청소년 300명 정도를 만났을 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, 음향을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에요. 음향을 이미 하는 친구들 말고 3분의 1 정도는 그래 관심이 있어서 온 친구들이 많고, 3분의 1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데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, 3분의 1은 관심은 있는데 재능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3분의 1은 잘못 생각해서 온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음향에 대해서 보긴 봤어. 음향 멋있다. 뭐 음향 콘솔을 가지고 이렇게 만지는 거 보면서 재밌네. 저거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왔는데, 뭐 제 예전에는 음향 이론이 아니라 실무 위주로만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, 그때 실패한 경우가 뭐냐면은 실무 위주로 교육을 했어요. 뭐 음향 장비를 연결하고 소리를 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냐면 이론을 어려워하니까 실무 위주로 하니까, 나중에 그 필드에 나가서 음향을 해보면은 공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. 어떤 거냐면, 딱히 모른다 하더라도 음향을 하는 데 있어서, 밥 벌어 먹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음향 공부를 안 해. 뭐 자격증 시험 보라고 얘기를 해도 시험을 안 봐. 그런데도 먹고 사는 데 큰 지장이 없어.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거예요. 그냥 딱 일할 정도의 그 지식만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, 뭐 실무 위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놓고 이야기해놓고 진행을 실무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다 보니까, 처음에 이걸 물어본 이유는 이 친구가 음향적으로 이걸 이해하는 친구인지 안 하는 친구인지. 사람마다 다 틀려요. 똑같은 이 뭐 계산을 하더라도 어떤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. 물론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. 그냥 천성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. 천성이 그래요. 뭐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, 이런 숫자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문과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과 문과가 있는 것처럼. 근데 아까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. 아예 잘하는 친구는 상관없어요. 근데 제가 구별하고 싶은 친구는 두 친구를 구별하고 싶은 거예요. 하나는 이쪽 길이 아닌 거예요. 음향 쪽 길이 아닌데 그냥 주위 옆에서 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시작했는데, 그 친구한테 이걸로 처음에 걸르는 가장 큰 이유는, 그 친구들은 시작한 건 같이 시작하는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있지만 중도 포기가 많아요.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. 왜냐면 음향은 공부하다 보면 계산이 자주 나와요. 뭐 전기도 그렇지만 계산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. 물론 내가 뭐 삼각 함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피타고라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, 기본적인 계산과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어려워하거나, 아니면은 음향 콘솔을 할 때, 콘솔 믹서기를 교육을 할 때, 그 메커니즘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
숫자만이 아니라. 그래서 그것들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좀 자주 내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문제를 자주 내가 낸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고, 그래서 잘하는 친구를 구별하고 못하는 친구를 구별하고, 제가 그 다음에 구별하고 싶은 거는 관심은 있는데 잘 안 되는 친구들을 좀 구별하고 싶어서 그래요. 그나마 이 경우는 나요.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향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어. 그러면은 괜찮아요.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열심히 하면은 최고가 된다라는 말은 못 드리겠지만, 음향에 있어서 어느 정도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잘 살려지면은 잘 할 수도 있어요. 굳이 뭐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본인이 이런 기본적인 그 수학적인 메커니즘, 뭐 공간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처음에 구하고자 알고 싶어서 이런 문제를 자주 냅니다.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소리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. 가청 주파수 얘기를 잠깐 빼먹었는데, 사람의 가청 주파수는 그 20에서 2만 헤르츠라고 얘기를 해요.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죠. 그러니까 20Hz에서 2만 Hz, 20kHz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, 나중에 지금 뭐 들려드리긴 할 텐데 소리가 약간 좀 잘 안 들린다 그러면은 유튜브나 다른 검색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. 소리 주파수가 뭐 100Hz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, 뭐 1000Hz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, 5000Hz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보신다 그러면은 세팅은 그러니까 저음이 어떻게 들리고 고음이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물론 이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200Hz 먼저 들려드릴게요. 잘 안 들리죠? 제가 봐도 잘 안 들리네요. 이건 지금 500Hz입니다. 500Hz. 500 좀 안 되긴 하지만 세팅을 해놨어야 되는데, 이게 약 1100 한 50Hz 정도. 이게 5000 좀 안 되는 5000Hz 정도. 새로운 거 썼으니 잘 안 되네. 죄송해요. 미리 준비해 놨어야 되는데, 어찌됐건 그 오실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그 소리, 자기가 원하는 주파수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데 중요해요. 나중에 음향을 할 때 뭐 그 어떤 분들은 RTA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소리에 대해서 측정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, RTA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전 기본적으로 교육을 할 때는 RTA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RTA는 이렇게 뭐 저음, 사람의 목소리에 여러 가지 주파수가 있을 때 그 주파수를 보고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. 이거는 별로 좋진 않네요. 뭐 스마트 프로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쓰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. 어쨌건 개인적으로는 RTA를 쓰는 게 교육을 위해서라면 쓰는 것도 좋고, 그냥 RTA를 잘 쓰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. RTA를 안 쓰고 소리를 듣다 보면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였는지 그 감을 익히는데도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, 처음에 시작할 때는 RTA를 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개인적으로는. 어쨌건 그 소리, 어떤 주파수의 소리를 느끼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, 음향을 할 때 하울링이 나는 포인트가 있거나 그 약간 조정을 해야 될 그 소리 포인트가 있으면은 그 주파수가 어느 대역대인지를 알아두는 게 좋거든요. 알아야지 그 주파수에 대해서 뭐 EQ 값을 만지거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쓰거나 그 공간이 어떤 주파수가 그 특색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면은 RTA가 써도 좋은데, 어쨌건 주파수가 낮을수록 저음이고 높을수록 고음인데, 그 주파수 특징이 어떤지는 한번 유튜브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은 편하게 나올 텐데, 뭐 드럼이나 뭐
보컬 소리나 키보드 소리나에 따라서 피아노 소리 기준으로 해서 이 소리가 그 피아노의 어느 부분이 몇 헤르츠가 나오는지, 보컬 부분이 몇 헤르츠 범위의 분포가 되는지, 이런 것들 나중에 그 뭐 컷오프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나올 수도 있는데, 어쨌건 사람마다 아니면 악기마다 뭐 튜바나 플룻이나 이런 악기들에 따라서, 트럼펫에 따라서 그 악기가 낼 수 있는 주파수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면 좋아요. 물론 전 이거를 외우지 못합니다. 자랑은 아니고요. 하지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대충 그 악기가 그 바이올린이 내는 소리 주파수대, 그 콘트라베이스가 내는 주파수대를 단순하게 아예 모르는 거랑 어느 정도 아는 거에 따라서 이퀄라이저를 사용하거나 어떻게 소리 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헤르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. 간단하게 그 정리를 하자면, 헤르츠는 소리가 진동하는데 그 헤르츠 단위에 따라서 진동폭이 달라진다는 거죠. 몇 번 진동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